이번에는 정지용 시인의 비를 읽고 이 시에 담긴 문학적 가치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앞서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멎은 듯 새삼 돋는 빛낮 붉은 잎 소란이 밟고 간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85쪽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거나 난해한 시는 아닌데 용어들 중에서 요즘 여러분이 잘 쓰지 않는 말들이 몇 개 있어서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 중심으로 시 해석 한번 해볼게요. 1년부터 보겠습니다. 돌에 그늘이 차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시를 읽을 땐 반드시 첫 번째로 세워놔야 하는 게 시적 화자입니다. 이 시 어딘가에도 시적 화자가 있는데요. 시적 화자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보고 있는 시선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돌을 이렇게 보는데 원래는 돌이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땅바닥에 이렇게 돌이 있는데 갑자기 돌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그늘이 들이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외에 있는 돌에 갑자기 그늘이 들이운다. 예, 비가 오려고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이 소소리 바람은 회오리 바람, 아주 세찬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석으로 몰아치는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는 그늘이 차고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비 올 분위기가 된 겁니다. 비가 오기 직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 연까지 봤습니다. 3년하고 4연이 약간 까다로워요. 여기를 주의 깊게 보세요. 앞서거니 하여,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는 표현 알죠? 그러니까 서로 앞다투어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이상하다 지금 비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꼬리를 치날린대요. 꼬리를 이렇게 세우고 있다. 비가 꼬리를 세우는 걸까? 계속 보겠습니다.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산새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 산새가 이렇게 진짜 산새를 묘사한 것이다. 아니다. 이 산새는 실제 산새를 보고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 모양새, 비가 오기 시작한 모양새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의견이 있습니다. 묘사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산새가 자리를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새가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세우고, 근데 이렇게 생긴 산새가 비가 오니까 자리를 뜨는데 산새는 이렇게 걸어가지 않잖아요. 새는 보통 이렇게 자리를 옮길 때 말지 않고 걸어갈 때는 쫑쫑쫑쫑 뛰어가는 거 알죠? 이렇게 해서 종종 다리 까칠하게 산새가 걸어간다 라고 해서 비가 오려고 하니까 산새들이 앞서거니 하면서 꼬리를 이렇게 세우고 종종 다리로 이렇게 도망을 간다, 비를 피한다 라고 묘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하나 있고요. 아니다, 이건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하게 산새가 걸음걸이를 하는 것은 비가 오는 모양을 비유한 것이다. 어떤 식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땅바닥을 보고 있잖아요. 바위를 보고 있는 거니까 계속 바닥을 보는데 이게 땅이 이렇게 있다면 비가 톡톡톡톡톡톡톡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 서로 앞서거니 하면서 서로 이렇게 먼저 내려오려고 다투듯이 갑자기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이게 통 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통 하고 떨어지고 통 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톡 떨어지니까 물이 팡팡팡팡 튀고 팡팡팡팡 튀고 하는 이 비가 톡 떨어지고 팡팡팡 튀고 하는 모양새 자체가 이 새가 꼬리를 세우고 총총 걸어가는 모양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 산새가 보조관념이고 사실은 표현하고자 하는 건 비가 떨어지는 모양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비유적이다 라는 걸 존중해서 해석을 할게요. 그러니까 3년하고 4년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근데 그 비가 내리는 모양이 마치 산새의 걸음걸이 같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역 6년 보겠습니다. 여울지어, 여울인 작은 물살,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왔잖아요. 얘들이 이렇게 고여서 이렇게 여울을 지어서 흘러가는 거죠. 고인 물이. 근데 이게 수척하대요. 그러니까 아직 수척하다는 건 보통 사람이 아파 보일 때 쓰는 표현인데 빗물한테 수척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빗물이 풍성하거나 콸콸 흐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실처럼 가늘게 흐르는 모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빗물을 두고 수척하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런 건 보통 사람한테 쓰는 표현을 사용했죠. 의인법에 해당하는 표현이고, 이 흰 물살이 어떤 모양이냐면 갈갈이 찢어지다 할 때 갈갈이 손가락을 펴고, 그러니까 이 빗물이 이렇게 흐르는 모양이 마치 손가락 같구나. 그래서 5연 6연에서는 빗물이 흐르는 모양이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 오고 있는 걸 시적화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년 8년 멎은 듯 비가 멎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찰나 새삼 돋는 다시 내리는 빛낮. 이게 비 플러스 낮인데 이 낮이 낮게 낮말 할 때 그 한개 하나하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빗방울 하나하나가 새삼 다시 온다. 그리고 그 빗방울이 어떻게 되냐면 붉은 잎 소란이 밟고 간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이파리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붉은색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빗방울이 톡톡톡톡톡톡 떨어져서 이 붉은 잎을 툭툭툭 치고 간다. 근데 나뭇잎에 떨어지는 낙엽에 떨어지는 거니까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소란이 밟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이 불고 그늘이 지는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비가 마치 산새 걸음걸이처럼 쫑쫑쫑 오기 시작을 하고 그 빗물이 여울을 지어서 손가락처럼 흘러가고 그러다가 그친 줄 알았는데 다시 나뭇잎 위로 툭툭툭 떨어지는 빗물. 이 일련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 내용 정리 4번 보실게요. 갈래는 자유시라고 적어 넣으세요. 반대말은 정형시인데 정형시의 예시에는 시조 같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시조는 이렇게 세 줄로 되어야 한다, 사음보로 써야 한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형식의 시인 반면에 정지용의 비는 그런 형식적인 제약이 없죠. 그래서 자유시에 해당합니다. 성격은 이 시는 계속 묘사하고 있는 시예요. 묘사적이에요. 그리고 바라보고 있죠. 이런 거 관조적이라고 해요. 또 하나 시각이라는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감각적인 시라고 합니다. 자, 특징 볼게요. 비가 내리는 과정, 비가 오기 전,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비가 여울지어 흐를 때, 비가 멎은 줄 알았다가 다시 올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했고요. 주관적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 슬프구나, 비가 오니 날 떠나간 이미 보고 싶어,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시행 역시 한 연이 딱 두 줄, 그러니까 두 행으로 구성해서 총 8연 아주 간결하게 시행을 구성하고 있고, 이 시는 1941년 문장이라는 잡지에 간행이 됐습니다. 주제를 쓰실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문학작품을 읽거나 주제를 쓸 때 이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식으로 교훈적인 내용을 주거나 이별의 슬픔 하는 식으로 감정을 집어넣거나 하는 식으로 주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는요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이 시의 주제는 비가 내리는 풍경이에요. 이것 자체가 주제가 됩니다. 3번에 작가 탐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분이 정지용 시인이에요. 시 활동을 1920년대부터 쭉 이렇게 길게 했는데 한국전쟁 때 납북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납치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생사불명입니다. 근데 아마 1902년생이시니까 사망했을 확률이 큽니다.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일본 유학을 했고 이화여대 교수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 시의 가장 큰 특징이 감정의 절제, 이미지를 중시해요. 1920년대까지 우리의 시단의 시는 대체로 나는 너무 슬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나라를 잃어서 너무 비통에 빠졌어 하는 식으로 감정을 막 표출하는 시들이 주류를 이뤘어요. 근데 이 정지용 씨는 서구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시가 꼭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언어에는 감정의 표현의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담담하게 묘사하는 기능도 있구나. 그런 걸 발견을 하고 감정을 절제한 시, 이미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감각을 중시하는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향수, 유리창, 백록담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정지용의 비라는 시를 봤습니다. 이 시의 문학적 가치는 다음 시간에 수업 중에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